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그저께 한국은행이 이제 0.5% 금리 인상해서 지금 3%가 된 상태고요. 지금 뭐 이 까만색 그래프는 이제 그 국고채 10년물 그 금리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선행하냐 후행하냐 뭐 이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계속 그 자이언트 스텝 판단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도 이제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 국고채가 이렇게 선행적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한국도 이제 뭐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냐, 뭐 요 이제 일드 커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드 커브는 뭐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고채 얘네들의 이제 그 만기별 금리 수준을 찍어낸 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요 일드 커브가 한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년물이 뭐 2% 뭐 그 초반 뭐 요랬는데 지금 4% 초반까지 올라왔죠. 예, 그래서 국고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뭐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 되죠. 그래서 원화 채권 중에 가장 낮은 이제 금리의 채권인데 작년 대비해서 뭐 국고채 3년 같은 경우는 2% 이상 이제 올라왔고요. 지금 10년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20년, 30년은 이게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서 얘네들보다는 좀 적게 올라왔습니다. 어찌됐든 그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올라왔다. 뭐 이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국고채가 이 정말 그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채권 금리인데 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굉장히 일드 메리트가 작년 대비해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투자 전략으로 채권을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냐, 일단 채권을 투자하려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이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뭐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채권을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예, 직접 매입을 하는 건데, 이 채권을 직접 투자할 때 이 장점은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 편입하는 시점에서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이 가정은 이 편입한 채권이 디폴트가 안 난다는 가정이죠. 디폴트 없을 때는 채권 만기가 3년 후면 3년 후에 뭐 5%, 뭐 4% 이렇게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간 동안 뭐 시장 금리가 어떻게 튀든 궁극적으로 3년 후에는 이 금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형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추구하는 뭐 듀레이션이라든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 리스크에 노출이 되지만 단순하게 채권을 매입하면 그런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확정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채권이 지금 발행하면 뭐 4%, 5% 발행을 하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한 이제 한국전력 채권의 그 2표 표면 금리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면이율이 2%고 지금 만기 보유 수익률 YTM이 5%를 투자를 하면은 실제로 과세 대상은 이 표면 이율에 대해서만 내고요. 이 그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2%에 대해서 15.4%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세후 수익률이 4.69%가 되는 거고요. 5%짜리 이자 예금, 예금에 투자했을 경우는 이제 5%에 대해서 15.4%가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세후 수익률이 4.23이 됩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고, 이건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 과세할 때도 차이가 나겠죠. 과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제 세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그 최근에 발행되는 거 말고 오히려 예전에 그 금리 낮을 때, 이 표가 낮을 때 발행된 채권들이 요즘 그 고액자 상가들이 많이 그 매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채권 매입, 그냥 순수하게 채권 매입하는 또 단점도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돼야지 이제 매입이 되고요. 장내 소액 채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유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호가 공백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제약 조건도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채권들 리스트가 뜰 텐데, 증권사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다 이제 가지고 간 이후에 이제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수수료가 꽤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크레딧물 회사채로 갈수록 이 갭이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기 보유 수익률을 확정을 하려면은 디폴트가 안 나야겠죠. 디폴트가 안 나는 게 제일 우선적인 선제 조건인데, 뭐 국고채는 디폴트가 굉장히 뭐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채는 디폴트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채들을 개인이 직접 신용 분석을 해가면서 매입을 하시기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 개인들이 쉽게 채권을 사실 수 있는 게 요즘 ETF입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가 요즘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상장이 되고 있고 사이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형 ETF에 관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고요. 뭐 개인연금에서도 채권형 ETF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 투자 대안으로 ETF들을 좀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ETF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뭐 구하기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된 게 없어서 저희도 좀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YTM, 그 만기 보유 수익률하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뭐 그 채권의 그 만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비슷한 개념이죠. 결국은 이제 그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금리 민감도, 금리 움직임에 더 많이 변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대표적인 ETF들을 그 듀레이션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듀레이션이 긴 게 이제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이네스트, 얘가 이제 듀레이션이 24년 되겠습니다. 그리고 YTM 만기보유 수익률이 4.45%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만기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요런 이제 회사채도 들어가 있고요. 종합채권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채가 포함된 AA- 이상, 뭐 또는 A- 이상, 이런 이제 종합채권 형태의 이제 그 액티브 ETF들도 지금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몇 가지는 지금 장기라고 해서 YTM이 무조건 높지는 않습니다. 금리 커브가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초단기의 경우는 YTM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 단기 유동성이시라면 당연히 뭐 초단기도 하셔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YTM이 어느 정도 높은, 지금 일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향유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그 뭐 AA-면 뭐 낮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요런 이제 그 종합채권 뭐 회사채들이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YTM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채의 YTM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대안도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뭐 참고로 제가 이제 YTM을 이제 그 발행처별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AA-면은 뭐 낮은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AA 플러스보다는 좀 낫겠죠. 그래서 AA- 기준에서 1년, 3년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발행처별로 봤을 때 가장 이제 금리가 높은 것은 카드채입니다. 그래서 AA- 이제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뭐 사나캐피탈 이런 게 되겠고요. AA 플러스로 가장 높은 게 이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같은 은행 계열 대형 카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만 놓고 보면은 카드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지금 좀 관심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뭐 아까 이제 듀레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사실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반대로 얘기해 드리면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 이런 듀레이션 긴 채권들의 자본 차익이 크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B스타 키스 30년 인핸스드 ETF가 듀레이션이 24년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뭐 전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채권 시장이든 안정화가 돼서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하면 금리가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이런 이제 듀레이션이 긴 ETF 금리가 1% 하락하면 24%까지 자본 차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년 또 캐리 수익도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채권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을 때마다 주변에 보시면 이건 듀레이션 긴 거를 좀 매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퇴직연금 클래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금 클래스에 지금 다양한 또 채권 펀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저축 클래스 펀드로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대표 펀드들을 이제 구해봤고요. 연초 수익률을 보시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듀레이션 긴 뭐 예를 들어서 NH 아몬드 10년 인덱스 같은 경우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고 듀레이션이 가장 짧은 유진 챔피언 단기 채권이 이제 플러스 0.9%입니다. 그래서 유진 챔피언은 뭐 NK 머니마켓 지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가장 짧은 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별로 그리고 크레딧별로 이 좀 펀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펀드를 왜 드냐? ETF가 있는데, 그리고 펀드가 이제 보수가 더 높은데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ETF하고 펀드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펀드는 순자산 가치 NAV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채권의 시가평가를 통해서 이제 순자산 가치가 정해지고 이 순자산 가치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요. ETF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ETF가 있으면은 104,000원인데 100원의 호가 공백이 있습니다.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왕복으로 하면 0.2%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펀드가 비용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ETF도 있지만 괜찮은 펀드를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순자산 가치로 사시는 게 비용 측면에서 뭐 ETF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뭐 짤막하게 지금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투자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뭐 일반 계좌든 연금저축 계좌든 퇴직연금에서 할 수 있는 또 카테고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진입장벽이 있고 정보가 굉장히 좀 개개인들이 찾으시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거를 개인의 이제 금액별로 할 수 있는 이제 자문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